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협상 대표로 최선희 외무성부상 외에 군축 업무를 했었던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미 실무회담의 급을 낮추고 군축 협상을 벌이면서 협상을 어렵게 끌고 가겠다는 의도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칸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제네바 북한 대표부에서 군축 업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새 협상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실무회담을 어렵게 끌고 가겠다는 노림수로 분석됐습니다. 북한에는 미국과의 실무회담은 무조건 거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향후 협상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The North Koreans seem to have developed an allergy toward working level talks with the U.S., regardless of counterpart. Honestly, I think that a lot of people are going to take this as a sign of further resistance by North Korea to effective working level engagement. 북한과 실무회담을 경험했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 무기조정관은 북한이 실무급 협상을 본격화하겠지만 최선희 외무성보다는 급을 낮추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비건 대표보다 최 부상을 더 고위급 인사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Vice Minister Madam Choi Song-wi, in North Korea's view, is too senior official. She outranks Steve Biegun. So the appointment of Ambassador Kim, I see that as an indication that the North Koreans have identified an official at Steve Biegun's level. 실무 협상은 한계가 너무 많아 진전에 제한이 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비핵화 조치나 미사일 해체 등의 협상은 전적으로 최고위층의 결정에 따르는 만큼 실무급의 결정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If the leaders decide to negotiate some initial step, like dismantlement of Yongbyon or dismantlement of North Korea's ICBM force as a first step toward denuclearization, then Ambassador Kim will work on that. 이런 가운데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미국은 중국의 대북 제재 유지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했다는 전략적 결정의 신호가 보이면 대통령은 대북 제재 해제를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희입니다.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이 단계적 비핵화 접근법을 합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실제 비핵화 달성은 어렵게 되고 장기적으로 미국 국익에 해가 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본토에 대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을 먼저 제거하고 그다음 북한 핵을 폐기하는 이른바 단계적 접근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패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좌는 자칫 미국을 고립시키면서 아시아 주둔 미군과 동맹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would effectively become a delinking strategy for the United States, focused primarily on homeland security, while completely leaving vulnerable our forces in the theater as well as our allies. 장기적으로 동맹의 핵심인 군사적 억지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미국의 외교 정책에도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협상에 능한 북한의 과거 행태를 보면 비핵화는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북한이 초기 단계에는 이익을 취하다가 과거처럼 중요한 비핵화 후반 단계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If I were Kim Jong-un, I would be looking to receive sanctions relief and hold on to my nuclear missile programs, or at least the most important aspects. And so far, that's what we've seen him do.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 방식에 합의할지 협상의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단계적 방식에 합의했다면 김정은의 계획대로 끌려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If we did agree to that, we would be playing into Kim Jong-un's hands. I think that there are people in the administration who will recommend that we do not play into their hands. 전문가들은 미국이 단계별 접근으로 북한에 양보한다 해도 핵심은 비핵화라면서 실질적이고 확인 가능한 비핵화 조치로 분명히 못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 하원이 북한 정부를 대신해 사이버 공격을 벌이는 모든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의 위원장인 엘리엇 엥겔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간사인 맥카울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사이버 위협의 주체로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을 지목하면서 특히 북한과 관련해 해외 개인이나 정부 또는 단체 등의 사이버 공격을 벌이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이 4년 전 수용했던 인권기구의 방북 등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안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25일 오는 5월 실시되는 3차 보편적 정례 검토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공정화 재판과 정보 접근의 자유, 표현과 이동의 자유 권고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9 세계 경제자유지수에서 북한은 조사 대상국 180개국 가운데 25년 연속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헤리티지 재단은 25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는 경제적 자유의 변화가 있다는 징후가 거의 없으며 독재 정권이 정부 수입을 늘리기 위해 시장과 기업 활동을 조금 허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각국의 경제적 자유도를 측정한 이 지수는 100점 만점으로 전 세계 평균은 60.8점이며 북한은 5.9점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